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Not for Profit Organization의 재무 보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내신 그 기부금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후원하는 단체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 핵심, 바로 재무 정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이익을 좇는 건 아니지만 돈 관리는 정말 생명줄이죠. 영리기업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핵심 원칙이랑 꼭 봐야 할 재무제표 한번 파헤쳐보죠. 그럼 먼저 비영리 단체는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제가 알기로는 주 수입원이 기부금이고 또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주주가 없다는 거, 이게 대표적인 특징 맞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독특한 성격 때문에 회계 기준도 조금 달라요.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는 이제 재무회계기준위원회, 그러니까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줄여서 FASB 기준을 따릅니다. 근데 또 정부 관련 비영리 단체는 정부회계기준위원회,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 GASB 기준을 적용하고요. FASB랑 GASB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외부 보고 시에는요, 더 이상 그 예전에 기금회계, 펀드 어카운팅 방식이 아니에요. 조직 전체를 그냥 하나의 단위로 보고한다는 거죠. 기금별로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 본다. 그리고 또 그 현금 흐름이랑 상관없이 거래나 사건이 생겼을 때 바로 수익, 비용 잡는 거, 발생주의 회계, full accrual basis, 이것도 기본 원칙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발생주의를 써야 그 특정 기간 동안 운영 성과나 재정 상태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비영리 단체가 꼭 만들어서 공개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뭔가요? 영리기업이랑은 이름부터 다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핵심적인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정 시점의 자산,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재무상태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이고요. 재무상태표. 네. 둘째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이랑 비용, 그리고 그 결과로 순자산이 어떻게 변했나 보여주는 활동보고서, Statement of Activities. 활동보고서. 그리고 셋째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추적하는 현금 흐름표, Statement of Cash Flows입니다. 영리기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랑 역할은 비슷한데 명칭이나 세부 내용에서 비영리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군요. 그럼 재무상태표부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순자산, Net Assets입니다. 이게 영리기업의 자본이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비영리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표시해요. 기부자 제한 없는 순자산, Net Assets Without Donor Restrictions 하고 기부자 제한 있는 순자산, Net Assets with Donor Restrictions. 제한이 있냐 없냐, 이름 그대로네요. 기부자가 사용 조건을 걸었는지 여부군요. 네, 맞습니다. 기부자가 특정 목적이나 기간 같은 제한을 걸었는지, 그게 기준이에요. 그럼 기부자 입장에선 이 제한 여부가 단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하겠네요. 네, 이건 기부자가 제한 건 게 아니니까 제한 없는 순자산으로 분류돼요. 내부 결정은 제한으로 안 본다. 외부 제약이랑 내부 계획은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활동보고서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나요? 수익이랑 비용을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뭔가 특별한 점이 있겠죠? 네, 활동 보고서는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그 순자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수익 역시 기부자의 제한 여부에 따라서 제한 없는 순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제한 있는 순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나눠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부자가 걸었던 제한 조건, 예를 들어 이건 꼭 특정 프로그램에 써라 했던 조건이 충족되면요. 그럼 해당 금액은 제한 있는 순자산에서 제한 없는 순자산으로 옮겨가요. 이걸 재분류, reclass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풀리면 제한 없는 돈으로 바뀐다. 재분류. 네. 그리고 비용 보고 방식도 아주 중요해요. 모든 비용은요, 기능별, 펑셔널 분류랑 성격별, 내추럴 분류, 이 두 가지 정보를 같이 공시해야 합니다. 기능별 분류, 성격별 분류요? 그건 뭔가요? 기능별 분류는 그 비용이 조직의 주된 목적인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에 쓰였는지, 아니면 이걸 지원하는 활동, 즉 지원 서비스, 서포트 서비스, 예를 들면 일반 관리비나 모금 활동비 같은 거 여기에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사업에 썼냐 아니면 지원 활동에 썼냐? 네.
그리고 성격별 분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비용 계정 항목들, 뭐 급여, 임차료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 기능별 분류를 보면 기부금이 진짜 목적 사업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좀 감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근데 가끔 관리비가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 분류가 그 균형점을 보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관리비 비율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적절한 지원 서비스 투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의 질이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별, 성격별 비용 정보는 단체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쓰는지 그 투명한 그림을 제공해서요. 후원자들이 좀 더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거죠.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는 어떤가요? 이건 영리 기업이랑 큰 차이가 없을까요? 기본적인 구조, 그러니까 운영, 투자, 재무활동 구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만의 특징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재무활동, 파이낸싱 액티비티스 부분인데요. 여기에 건물 구입 자금이나 연구기금 조성처럼 특정 장기 목적을 위해서 기부자가 딱 용도를 제한한 현금 기부금 받은 거, 이게 포함됩니다. 아, 재무 활동에 제한된 기부금이 들어가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현금 흐름표를 직접 법으로 작성할 경우에요. 영리기업과는 달리 순자산 변동과의 조정 내역, 리컨실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와, 오늘 비영리 단체 재무 보고를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기부자의 신뢰에 답하고 또 조직의 사명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소통 창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그 단체의 건강 상태나 투명성을 보여주는 뭐랄까 성적표 같은 거죠. 여러분께서 후원하는 단체의 보고서를 보실 때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순자산 분류라던가 비용의 기능별 분류 같은 거 이걸 특히 눈여겨보시면요. 그 단체의 운영 방향이나 효율성을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여러분이 관심 있거나 후원 중인 비영리 단체의 웹사이트 한번 방문해 보세요. 가셔서 연차 보고서나 공시된 재무제표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숫자를 딱 읽어보면 예전에는 그냥 막연했던 믿음이 아주 구체적인 확신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현명한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건강한 비영리 생태계에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